로맥스 4.0이다 그러면 그거를 인위적으로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이렇게 중폭을 시켜가지고 저런 구조를 갖지 않은 채 서로 뭉쳐놓습니다. 그럼 이게 펄스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파워가 세진다는 거죠. 전류는 이제 다른 식으로 다른 데서 또 병렬 방식으로 해가지고 좀 더 추가로 공급하면 수용 전력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 구조가 됩니다. 이 방식으로서 모터에 서로 굵기가 같은 구리선을 감아놓고 거기에 대남 매듭 구조처럼 일정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주면 전력이 증폭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일종의 그 전파 방식이 된다는 거죠. 전류가 유선 안에서 이 전파 방식을 만들어낸 사람이 세계 인류 최초가 만들었습니다. 정적인 에너지라고 저는 이것을 표현하고 정적인 에너지 상태의 펄스 방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서로 동적인 에너지 펄스 방식은 로맥스 4.0이다 그랬을 때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하나 둘셋 다섯 개 하면 이것이 펄스 방식이 좀 더 널뛰기 방식으로 물결이다 그러면 잔잔한 물결에서 광풍이 일어나는 식으로 바뀌게. 그럼 이게 좀 정적인 이게 좀 빠우고 셉니다. 이거를 이제 감아놓으면 모터에 구리선을 서로 굵기가 되는 물선을 감아놓고 대남 매듭구조처럼 약간 두터운 번을 인위적으로 주면 엄청나게 고속 회전을 강력한 파워가 일어납니다. 서로 거기에는 서로 두께가 틀린 연구 자석들이 들어가야만 파워가 딱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냥 덩어리 하나 넣으면 그 정도 파워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서로 두께가 틀린 여러 겹의 연구 자석 구조가 들어가야지 이런 것이 서로 결합을 해서 강력한 파워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방식을 이제 사용을 하셔가지고 이걸 이제 이렇게 일종의 이런 펄스 방식으로 전기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그 안테나 구조를 통해서 마이크로 파로 무선 전송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했었죠. 마이크로 파로 무선 전송을 할 때 컴퓨터나 이런 부품에서 무선 그 주파수 발생기가 상에 있겠죠. 그러면 그것은 주파수 발생기면서 동시에 무선 송수신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 것이 여러 개, 수십 개로도 작은 미니 사이즈로 있을 수 있으며 각 부품에 필요한 그 전력을 무선으로 송신해 줄 수도 있습니다. 뭐 전력만은 아니라 신호를 송수신해 줄 때 부품에 이제 그 부품 이게 송수신 방식은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이며 하나는 전화번호 부여 방식. 그 부분마다 어떤 부품에 가야 될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전화번호 우리 전화번호 이렇게 스마트폰 하면 정확히 오잖아요. 수백만 가입자라도 전화번호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인식 코드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인식 코드나 비밀번호로 들어가게 되는 거지 전파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삼성페이에서 이걸 쓰셨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기술을 쓰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각 부품 간에 정확하게 전화번호 부여 방식으로 해서 전력을 차등해서 보낼 수 있습니다. 저쪽은 전력을 약하게 해서 보내면 강하게 갑니까? 저는 전력을 약하게 해서 약하게 가. 이런 식으로 전력을 차등해서 무선 전송할 수 있다. 이것도 제 방식입니다. 그리고 신호도 그렇죠. 신호가 주파수 발생기가 이제 이렇게 안테나다 그러면 무선 송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서 서로 파형이 틀린 서로 그 전파 주파수의 파형이 틀린데 주파수를 서로 틀린 거를 이렇게 갖다 각각 보낼 수 있습니까? 네, 이런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드론 같은 데서도 사용할 수 있고 유성 같은 데도 탑재해가지고 서로 다른 주파수를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소형 안테나는 모든 안테나는 주파수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에이살 레이더가 아주 미니 구조로도 만들어줄 수 없습니까? 이만한 손톱만한 크기로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에이살 레이더 같은 것도 레이더나 이런 안테나가 아주 소형으로 만들어 이것이 수백 개 수천 개도 배치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것이 똑같은 전파만을 발생시킵니까? 아닙니다. 다양한 여러 개의 각기 다른 전파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이런 방식을 하시면 이제 저는 유성에다 탑재를 하거나 비행체에다 탑재를 하거나 드론에다 탑재를 해서 통신 유성으로 사용하거나 신호의 송수신 구조를 가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방식은 이제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라우터 만들 때 기술인데 미니 사이즈의 그 무선 송수신기가 많이 달려 있는 구조 또는 유선으로만 처리하는 그 라우터라 할지라도 소형 송수신 그 신호를 유선적으로 처리하는 송수신 구조를 가진 미니 라우터들이 안에 새끼 쳐갖고 많이 있는 거예요. 상위 구조에 보고하고 상위 구조 보고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 방식으로 라우터 만드시거나 무선 송수신 구기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유선 같은 데나 뭐 통신 구조에 있어서 수많은 서로 작은 무선 안테나 체제를 만들어서 각기 다른 주파수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에이사 레이더에도 이 기술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A사례에도 수많은 작은 안테나가 이론적으로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레이더 소자가 되겠죠. 거기는 각기 다른 그 주파수를 발생시키거나 각기 다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이다 그러면 주파수 발생기가 있다. 안테나 구조가 있는데 무선으로 송수신한다. 그러면 여러 개를 놔둬가지고 한 개나 두 개나 다섯 개나 뭐 몇 개나 아주 미니 사이즈라면 10개도 가능. 각기 다른 주파수를 송수신할 수 있을까요? 네, 그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서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할 수도 없어요. 아무리 의견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허접해서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제 방식은 아주 파격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눈이 뒤집힐 만큼의 기술들이라는 거죠. 라우터 방식은 전기 송수신할 때는 이렇게 번개 피레칩니다. 그러면 피레칩 넣고 밑에 서브를 오랫동안 정체하지 않는 상태에서 곧바로 새끼 쳐가지고 가지를 쳐나가는 거죠. 전력이 들어오면 가지를 쳐 순식간에 밑으로 뻗어져 나가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저장을 하시는 경우, 이런 방식으로 신호를 송수신하는 구조, 이것은 라우터 방식이죠. 일종의 이것은 제 기술 구조에 수많은 새끼 라우터들이 있는 거예요. 신호를 송수신한다 했을 때는 전기를 송수신할 때도 정기적인 무선 전송이었을 때 전력 번개도 흡수할 수 있다 그랬죠. 이런 방식이면 수많은 또 밑에도 서브로 수없이 이렇게 이런 것이 있겠죠. 번개도 순식간에 이렇게 번개를 잘게 쪼개가지고 전력을 잘게 쪼개서 이렇게 들어가 신호도 잘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기를 송수신하는 구조거나 신호를 송수시키는 구조가 이게 라우터 방식인데 무선 통신기기다 그러면 무선 통신기기가 수없이 새끼치고 상위로 보고하는 구조입니다. 레이저에서도 사용할 수도 있는데 레이저를 수없이 이렇게 빛을 만들어서 이게 모아줍니다. 하늘 모아줘가지고 하나로 집중해줍니다. 레이저 공격기에서도 레이저 가공기, UV 장피에서도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기술이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로 유선적으로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가지 서로 굵기 로맨 4.0이다 서로 굵기가 틀린 이런 것을 통해서 펄스 방식으로 하나는 로맨 4.0이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면 이것도 이게 펄스 방식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보다 강력한 것은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배치하면 이게 펄스 방식으로 바뀐다. 이게 이제 이게 일종의 안테나 없이 그 전파를 발생시키는 이런 기술이라는 거죠. 이거 가지고 이제 마이크로웨이브도 만들어내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파를 발생시키는 방식이죠. 유선 안에서 전파를 발생시키는 기술은 전 세계에서 제가 최초입니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이건 똑같이 무선 방식으로는 이렇게 똑같은 전파를 각각 쏠 때는 3개를 쏜다고 합시다. 똑같은 전파의 파형을 3개를 쏘면 이렇게 나머지 두 부분은 공간에서 전투기에서 개인사를 공격한다 그러면 2개는 약간 떨어져. 전파 간섭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파형이라서. 그래서 전파 떨어져 가지고 쏘면 가운데는 전력을 차등해서 강하게 준다. 공간을 가로지를 때 이것은 양옆에 이것은 통로를 형성한 전파가 다른데 새지 못하게 멀리 가고 강력히 간다. 전투기 부딪혔을 때 이것이 강하게 서로 전파가 융합을 한다. 똑같은 전파라도 열이 강하게 발생. 이거보다 더 강력한 방식은 중간에는 파형이 틀려요. 전력을 보다 강하게 줍니다. 양옆에는 파형이 틀린 전파가 2개가 쌍으로 앞에 들어가서 통로를 보장하는 형식으로 가는 부목 현상이죠. 들어가서 가면 전투기에 딱 닿잖아요. 그럼 이것은 서로 틀린 전파잖아요. 파형이 강하게 열을 더 많이 강하게 발생합니다. 유선에서도 구현이 가능하고 무선에서도 이런 형식이 가능. 서로 굵기가 같은 그 구리선을 똑같이 절연 구조 없이 같이 붙여 놓느냐,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붙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정적인 방식과 동적인 방식인데 둘 다 펄스 방식이 된다는 거죠. 이것도 공간 안에서도 전투기에서도 무선 전파의 방식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기적인 방식에서 모터를 가동하고자 할 때, 모터나 로봇이나 어떤 드론이나 가동하고자 할 때 무선 송수신 구조를 통해서 전기를 충전할 수 있습니까? 컴퓨터 부품 안에서 무선 충전을 통해서 컴퓨터 부품 안에서도 무선 송수신 구조를 통해서 가동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기 앞으로 이제 자동차다, 전기 자동차다, 드론이다, 가정 로봇이다, 무선 전파 방식으로 해서 전력을
전파를 갖다가 전기로 바꿔놓으면 되니까 그걸로 충전 구조가 앞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 방식이 될 수 있다. 또는 서로 파형이 똑같은 거라도 약간 거리를 띄워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배치하면 그것도 무선 송수신 방식, 무선 전기 전송이 훨씬 잘 된다. 이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일단 전기를 유선적인 방식에서 펄스 방식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무선, 가령 로맥 4.0이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똑같은 굵기가 들어가거나 또는 틀리게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배치하면 이게 펄스 방식으로 바뀐다 그랬죠. 그거를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냥 유선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터에는 서로 굵기가 똑같은 게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똑같이 들어갔을 때는 대남 매듭 구조처럼 전기 구리선에 두터운 부분이 들어가 동그랗거나 네모나게 그래서 전력을 증폭시킨다고. 또는 더 강력한 방식은 서로 두께가 틀린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이 들어가서 거기 안에 동그랗거나 네모나거나 약간 그 구리선의 두터운 부분을 인중으로 만들어서 전력을 증폭시키는 기술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께가 틀린 연구 자석들이 결합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강력한 구동을 만들. 이건 유선적인 방식이고. 그러면 모터가 무선 송수신 구조를 전기를 충전받아 갖고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마이크로웨브를 갖다가 유선적인 방식에서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전기를 무선 이제 송수신하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전기 충전을 위해서 통신 구조도 돼요. 통신 구조도. 통신 구조는 그렇죠. 통신 구조는 좀 이제 출력을 약하게 하는 거고 전기 충전할 때는 강력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기 충전하면 모터 안에 있는 그 무선 송수신 장치가 전기를 충전해가지고 모터를 돌리는 방식입니다.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드론에게 전기를 마이크로웨브 전파를 통해서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통해서 각 드론이 50개다 100개다 그러면 하나는 비밀번호 방식 이렇게 전화번호 방식 또는 이렇게 암호 코드처럼 이런 식의 코드가 맞아야지 송수신할 수 있죠. 저기 조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100대 1000대 이렇게 드론을 정확히 하려면 전화번호 방식으로 가야 되겠죠. 우리가 전화번호 수백만 대도 전화번호가 가입자가 있어도 정확히 신호가 도달하는 것처럼 하나의 전파는 거기를 사용한다. 그리고 무선 충전을 할 때도 이 방식이 드론에게 충전할 수 있게 이 방식으로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이 드론의 자동차에 또는 비행체, 배에 또는 자율주행 로봇에 자율주행 어떤 가전 로봇들도 가능하다는 이것도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컴퓨터 부품만 해서도 무선 전송이 될 수 있을까요? 당근 빠다죠. 그것이 당연히 컴퓨터 안에서도 더 잘 됩니다. 다만 정기적인 저장의 부분은 신호적인 저장이 방해받을 때 신호적인 전에 반응할 때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방식은 그냥 컴퓨터 안에서 무슨 무선으로 할 필요가 뭐 있냐. 컴퓨터 안에서 정기적인 신호는 그냥 유선으로 처리를 하고 신호적인 것은 그렇죠. 무선으로 그냥 부품에서 신호적인 것을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 그 중에 하나는 전화번호 부여 방식 비밀번호 코드 그다음에 암호 코드처럼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인식 코드처럼 사용해서 부품마다 틀린 통신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부품마다 틀린 신호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이 주파수 발생기 미니 무선 통신기기가 새끼로 많이 들어가서 이 일을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방식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나 이런 작은 부품 안에서 신호를 하나는 전체 굵은 신호, 그러니까 많은 종합적인 신호들 좀 많이 처리하는 데는 유선으로 그냥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약간 하나하나 처리를 할 때는 무선으로 이렇게 송수신할 수 이런 구조도 있을 수 있다. 유선과 무선의 결합을 통해서 신호를 송수신할 수 있다. 이건 이제 라우터 방식이죠. 라우터가 이제 제가 서울 장충동인데 장충동에다가 들어오는 그 라이터는 유선으로 먼저 처리를 해주고 아파트다 그러면 아파트 5가정씩 맡아갖고 무선으로 송수신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서로 파형이 될 여러 개의 전파가 되겠다. 이것은 중앙 서비스 사업자가 만약 인터폰을 갖다가 그 서비스를 공급을 한다고 했을 때 이 방식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파트 같은데 인터폰은 자체적인 라우터 방식으로 자체적인 어떤 외부 사업자가 그것을 공급을 해주지 않고 자체적인 기계 방식으로 해서 라우터 방식으로 해서 수많은 각 가정당 하나의 라우터 무선 송수신기가 각 가정당 5개씩 또 3개씩 담당을 한다 해서 100가정이다 그러면 30개, 40개 라우터가 필요하겠죠. 40개 미니 송수신 구조가 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상위 구조에 보고하는
이런 식의 라우터가 있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인터페 만드시거나 하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선과 무선이 같이 이렇게 회사에서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CCTV 할 때도 이렇게 할 수 있죠. CCTV도 어느 지점까지는 유선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거기서 이제 이렇게 서로 신호를 무선으로 처리해 주면서 거리 때문에 그렇겠죠. 거리 때문에 어느 시점까지는 이런 CCTV가 큰 CCTV가 하고 나머지는 아주 작은 소소형 카메라처럼 해갖고 하든지 이런 무선 CCTV가 무선으로 얘하고 주고받으면서 처리해주고 얘는 나에게 다시 상위 구조의 어떤 전체적인 총괄하는 무선 통신기하고 그 신호를 거기서 또 처리해 주는 거예요. 이런 방식의 유무선 결합의 CCTV 방식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라우터가 이 기술을 할 수 있습니다. 라우터도 이런 방식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유선 안에서도 그런 컴퓨터 안에서도 이런 유선과 무선의 결합이 바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안에서 정기적인 신호 부분은 이렇게 약간 구리회선으로 그냥 해주고 신호적인 방식 신호를 광섬유로 처리할 수 없을까요? 신호적인 방식은 광섬유로 처리하는 두 가지가 같이 있을 수 있다. 이거는 반도체 안에서도 가능하다. 반도체 안에서도 이렇게 구리회선 들어가서 정기적인 것은 그냥 구리회선들이 맞고 반도체에서 설계를 하시. 나머지 부분은 광섬유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리 방막 형식이다. 그러면 대중소 형태로 갖고 전기를 보다 정확히 흐르게 하고 뿌릴 때 그다음에 광섬유도 그렇죠. 방섬유도 대중소 이렇게 사이즈 틀리게 해서 그것도 이제 이렇게 광섬유로 선으로 만들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이런 방식도 있고 광섬유를 그냥 일단 그 광섬유하고 거기 그 구리 정기적인 방식이 같이 동원된 이런 그 기판 이런 컴퓨터 부품 이것은 내가 TV 부품 이런 것들은 다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거. 정기적인 것과 신호적인 걸 따로 구분하는 거죠. 반도체 안에서도 어떤 정기적인 부분과 이게 신호적인 부분을 따로 구분을 해가지고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광섬유 파는 이렇게 열이 잘 발생하는. 그래서 그 신호적인 부분을 처리하는 것은 다 광섬유 선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광섬유 처리해서 적층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열이 발생하지 않고 전체적인 정기적인 부분만 구리의 선으로 처리하는 이런 반도체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광섬유 선이죠. 광섬유 선인데 그것을 방막의 형태로 뿌리는 형태로도 광섬유 선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대중소에 빛이 흐르듯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신호가 흐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광섬유 입자를 아주 작은 입자로도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판의 형태로 만들어 갖고 신호 처리를 해줄 수 있어요. 이 방식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광섬유하고 입자 크기로 뿌리는 방식으로 했던 뭐가 되는 그래도 뭐 구리 회선이 같이 공존하는 반도체 이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고 그런 것이 같이 TV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로봇 분야에도 들어가 신호적인 부분이 광섬유라면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그죠? 이게 그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